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많이 좀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도 다우지수 저항선을 한번 찍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신대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위에 있는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었을 때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차트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이 2월 달에 다우지수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차트예요.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 고점 기준으로 찍었을 때 조정이 나왔던 이 그림을 제가 계속 알려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들은 다시 한번 찍으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온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를 만든 후에 자, W자 역헤드앤 숄더까지 만들고 올라온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연결된 2월서부터 연결된 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나중에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더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차트가 있고 반등이 나오는 차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차트의 종목에서 지지선을 찍는 그런 종목들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꽤 나왔어요. 그렇죠? 그 후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흔히 말씀하시는 이 쌍바닥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그림이 예상이 되세요? W자 차트가 예상이 되죠. 이 W자 차트가 예상이 될 때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선물 다음 거래일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선 삼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 상방 차트를 우리는 또 기억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런 하방 차트가 있어요. 자, 이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라인들을 지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지선 라인들이 깨지게 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 삼고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30분 봉상, 종가상으로도 이 라인들을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리가 지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풋옵션을 해주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3부터 0.2, 자,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25,000원까지 야간장에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죠. 자, 이런 지지선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해지를 걸었을 때 그 다음날 이 풋옵션이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해지를 걸었을 때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수가 조정 시에 종목들이 파란불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종목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를 다 위로 올라가면서 풋옵션 같은 경우에 다 이 조정이 나오는 거를 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차트가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제가 여러분들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다우지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자,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지선을 찍었을 때 이제 지수 관련주들 몽창 다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큰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코스피 추세 지지선 라인을 찍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들이 왜 지지선이 되냐면 외인하고 기관들 이 코스피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 코스피 200 종목들 다 쓸어 담아야 돼서 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봐야 하니까 그런 라인에서 또 여러분들 그 지수 관련들 매수를 많이 잡으시라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315콜 옵션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4,000% 이상 수익이 나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현재 구간은 이 다우지수 추세 저항선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찍은 상황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우루장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늘장도 같이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인을 찍고 나서 어느 지선을 꼭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 라인들 추세 지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M자형 차트로 변하겠죠. 저는 이 라인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에 M자형 차트를 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올라왔었는데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길 경우에 M자형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를 만들고 올라왔죠. 자, 이 구간에서는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돌파 후에 이런 양봉이 하나 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레벨업 차트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은 찍고 나서 코스피 지수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저항선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다음날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역헤드앤숄더, W자 역헤드앤숄더로 올라와서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라인들, 화살표 있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와요. 고점하고 고점만 연결만 시키시면 이 라인들 어느 라인들이 이제 저항선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현재 다우지수가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나스닥도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시 찍으면서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오늘장 다우지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오는지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윗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오늘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신대가 방송에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는 매수를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도 여러분들 40% 이상 꽤 수익을 보셨는데 현재 구간은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라인들을 아직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경우 밑에 316.8불이 지선 라인이니까 오늘장에 혹시나 316.8불에 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조정이 한참 나와야지 여기를 찍을 수 있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차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고 제가 나스닥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여기 위에서 지금 현재 5번을 이 저항선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추세선 설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다시 한번 찍을 때 그 라인들을 목표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가져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단기 추세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자, 이거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을 그대로 찍으면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찍게 된다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된다면 적어도 37,000원 이상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매수 잡자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셔서 내일 바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매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뭐 틀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고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저항선과 코스피 최저점 지지선 라인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자, 코스피 최저점 지지선 찍으면 뭐 해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200 종목들 쭉 담아야 되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에서 조정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이평선과 보조지표 없이 여러분들에게 매수점과 매도점 그리고 여러분들 피해야 하는 그런 자리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종목을 쫙 피세요. 일봉상 500개도 줬고 700개도 줬습니다. 쫙 핀 상황에서 이 밑에 있는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추세선으로 연결을 시켜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으로도 연장이 가능하고 좌측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해놨더니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지선 찍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매수를 잡기 위해서 이 추세선, 추세의 지지선을 긋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는 겁니다. 자, 이 라인들, 근데 내 관심 종목 쭉 봤더니 이 삼각수렴 구간 단기 저항선도 설정을 해서 이 삼각수렴을 만들어 놨는데 벌써 돌파가 나왔다. 자,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조정 시에 이 파란색 추세선 있죠.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는 라인들을 쭉 연결하셔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 두 번째 매수 찬스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목표점을 설정을 하셔야겠죠.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나중에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면 그 저항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올 걸 예상해서 그 라인들을 목표가를 두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추세의 지지선을 긋는 이유, 과거 저점서부터 저점 라인들을 연결했더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추세선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우측으로 연장시키고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라인들도 같이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크게 내려오는 그 그림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크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들을 또 찍을 때 뭐 해야 돼요? 매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9,000원에 이 라인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었죠. 근데 이 방송을 늦게 보신 분들이나 밴드 공부방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줄 때 이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면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를 35,000원을 드리면서 우리가 매수를 잡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여러분들의
19,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자, 두 번째, 19,000원에 매수를 못 보신 분들 이 라인에서 매수를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를 도달하면서 84.2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리고, 자, 고점 기준을 165.79%까지 상승이 나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보는 이유는 최저점 라인, 계좌에서 마이너스로 뜨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이 추세선을 긋고 그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은 세력들이 설정을 해놓은 그런 추세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세력들이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 라인들은 세력들이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추세선들을 연결을 해놓게 된다면 그 라인들을 또 찍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봐야죠.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면 윗장선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늦게나마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조정 시에 다시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찍으면서 지지선 삼아서 위로 올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지지선에서 매수를 못 보셨더라도 위에 반등이 나올 때 따라만 들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조정 시에 이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보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고점 라인하고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 목표점을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다가 쭉 삼각수렴 구간을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를 한 후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 랩지노믹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따라 들어가서 3%, 5%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큰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추세의 지지선들을 한번 볼까요? 요 라인들을 찍으면서 3번을 찍고 나서 급반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은 세력들이 지키는 라인인데 그 라인들을 또 여기에서 2번을 찍고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한다면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단기 저항선, 이 단기 저항선들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올라탔어요. 자, 올라탄 상황에서 지금 수요일장에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선을 찍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잡고 큰 수익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이 종목명 확인하시고 내일장 자리가 온다면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이 왜 중요한지,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점을 어떻게 두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익을 드리고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11개 종목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서부터 많은 종목들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또 매수를 드렸던 PNT 같은 경우에도 33,3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해서 여러분들 다시 조정 시에 그 라인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3,300원에 PNT를 매수를 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수익률 중에 제일 지금 적은 종목이에요. 자,
자, 현재가 오늘자 기준으로 21.9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33,3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한번 보시면 그 라인들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목표치에 설정이 되어 있는 라인들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라인들은 1차, 2차 저항선이고 최종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NT 위에 올라갈 때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 구간에서는 한 비중을 한 5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9만 원까지 한번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 SDI를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벌써 이 삼각수렴 구간은 돌파가 나왔고 그 눌림목 라인에서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6만 7천 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16만 7천 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현재 지금 삼성 SDI는 40.12%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 오늘자 기준 26만 5천 원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26만 5천 원을 가게 된다면 우리 비중을 절반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40만 원까지. 왜냐면 이 위에는 26만 5천 원 라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그 윗저항선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저항선을 뚫고 슈팅이 나올 때 한번 수익을 즐기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이 위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W자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렸어요. 마찬가지 제 말대로 W자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자에 눌림목 지선 라인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고점 기준 64.64%까지 상승이 나왔고 오늘자 눌림목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눌리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 자, 이제 매도를 하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16만 7천 원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8만 원인데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은 꽤 높기 때문에 한번 목표치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자, 밑에 있는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 지금 64.64% 상승이 나오고 현재도 큰 수익 중인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에코프로 머티도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린 상황에서 지금 W자 역회된 숄더 우측 어깨 구간을 만들고 있죠. 어깨 구간 어떻게 만들어요? 팔라인을 만들고 나서 왼쪽 어깨 구간을 그렸어요.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면서 W자를 만들고 나서 아랫머리 구간을 진행한 후에 현재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고점 기준 31.54%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목표치는 16만 3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보이시는데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 제가 어떤 저항선인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밴드 공방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쪽 라인에서 50%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목표치까지 한번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포스코홀딩스도 매수를 드리면서 25만 원의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W자를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지 않았을 때 25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36.80%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처음에 목표치로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다 찍을 경우에는 W자 그 반등이 더 크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안 드릴 거예요. 목표치는 44만 8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여러분들 삼각수렴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만 4,3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났어요.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서 제가 매수를 드릴 때 어디가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갔으므로 이 라인들 찍으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라인들을 찍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16만 5천 원에 50% 물량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날이 16만 5,100원까지 찍으면서 절반이 청산이 나간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위에 있는 17만 원대 저항선은 돌파가 나오면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목표 저항선 27만 5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저항선들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44,5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 44,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고 더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35.2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장,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 지지를 삼고 올라갈 경우에 위로 한 번 더 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도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12만 5천 원 라인들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고 30.83%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6만 5천 원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 목표치는 7만 7천 원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 종목 라인은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를 가지고 나온 날은 그 전날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물량 체크를 한 번을 하고 세력들이 여기서 올릴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방송에서 43,0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3,000원 여기죠. 43,000원에 매수를 보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날이 한번 물량 체크한 날이고요. 돌파가 나오면서 38.84%까지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볼 거예요. 이 저항선 돌파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치 11만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거든요. 과거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에코프로 BM 56.04%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단기 저항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 돌파를 하고 나서 이런 라인에서는 눌림목으로 매수를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 최종 목표치는 35만 5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5만 5천 원 간다고? 저는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눌림목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어야죠. 안 깨고 내려오고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 그 이유가 또 있지 않겠나.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17만 원대에 있는 단기 저항선이 있어요. 이 라인에서는 5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돌파가 나올 때 나머지 물량 우리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면 큰 수익인데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우리 홀딩하는 거죠. LNF입니다. LNF 여러분들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51,9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여기죠. 51,900원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 다 뚫고 올라왔어요. 자, 77.26%까지 어제 월요일장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LNF는 제가 등락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7%가 넘어가는데 아직 매도 사인을 안 드렸죠. 최종 목표치는 17만 5천 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사인 드릴 곳은 이 위에 있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9만 원대 후반, 하나는 11만 원 아래에서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한 50% 정도만 매도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만 이런 라인들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최종 목표치 17만 5천 원 가는지 나중에 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신대가 방송 계속 시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목표치도 14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만 원을 찍으면서 30.84% 수익을 안겨드렸죠.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기서 50%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화살표를 만들어놨죠.
자, 요 라인, 이게 이 뜻이 나중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목표치로 올라가면서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14만 원 위에 돌파가 나올 때 한번 나머지 물량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전술이 딱 맞아 떨어졌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매수를 들면서 3만 원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3만 원을 가면서 여러분들 50.06%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드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명확한 이델리온 주택 파트너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밑에 있는 지지선 쌍바닥 구간에서 W자 역헤드인 숄더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역헤드인 숄더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서 W자로 올라오고 나서 오른쪽으로 귀고 있을 때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팔라인을 만들면서 76.47%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죠. 이러한 삼각수렴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이 펩트론처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만 설정하면 누구나가 다 그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다. 1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을 드렸어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갔죠. 61.81%의 수익을 여러분들 좀 챙겨드렸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으로 크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선 자리가 온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펩트론 매수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단기 저항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 라인들 지지삼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지선 반등이 나오면서 40.95%까지 또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을 또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지만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39,5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64.05%까지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 중요하죠. 이 저항선을 뚫으면 돌파가 나온다. 뚫으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 아래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봐야 한다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어디가 지지선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점에서 목표치 10,000원을 갔어요. 10,000원에 57.73% 수익을 확정시켜드리고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의 나머지 물량 50% 전부 다 청산을 하면서 수익을 또 확정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한 번 더 드렸어요. 자, 이거 수익률 잘 보세요. 57.73% 수익을 확정시켜드리고 토니모리 또 한 번 매수를 드렸어요. 8,200원에.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선 뚫으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67.32%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자 공략주예요. 이거 방송 계속 시청 고정하셔야지 토니모리 내일 매수 어디에서 잡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 고정하시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W자 역헤드인 숄더 8라인을 만들어 올라왔죠. 역헤드인 숄더 W자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진행한 후에 8라인을 만들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2차전지 관련주들 제가 W자 역헤드인 숄더 그리는 거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슈팅 나올 때 이렇게 세게 나와요. 그렇게 50.40%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인 숄더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W자 역헤드인 숄더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린 게 여기고요. 자, 어깨 라인을 지나간 후에 팔 라인을 지나가면서 60.31%의 수익을, 자, 목표치를 가면서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역헤드인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69,600원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역헤드인 숄더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슈팅.
자,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아래 지선 69,000원을 매수를 드렸는데 이 69,4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 후에 반등이 역헤드 숄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죠. 왜냐하면 이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이유가 밑에서 잡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등이 제가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계속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 가면서 72.41%의 수익을 확정시켜드린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에는 77,000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떠세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48.08%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을 우리 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 반등 나올 때 막 100% 이상씩 막 올라갔었죠. 자, 그 상황에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단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타. 우리 기술은 제가 매수를 1,590원 매수를 드렸을 때 여기였어요. 자, 매수를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많이 치시던 이 구간 107.55%의 수익을 확산시켜 드렸죠. 여기가 목표치였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시청을 계속 꾸준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보셔야 하는 이유가 우리 기술 매수 자리를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략주로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청산점으로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 다시 찍으면 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 종목 오늘 밑으로 지선 찍어라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 얼마에 잡아야 할까요? 그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잡힐 것 같아요.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제가 뭐를 보면서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수를 점을 보는 이유가 이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하는 이유가 세력들이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그 추세의 지선을 발견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라인들에서 반등이 또 세게 나오니까 그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요. 깨면서 밑에 있는 지선 찍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또 한 번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3,200원에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근데 3,19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슈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매수를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이 6,800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저항선은 보시다시피 우상향 저항선,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러 가면서 6,800원을 찍을 때 전량 매도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현재 구간 보세요. 얼마까지 떨어져 있나? 다시 3,000원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추세선을 극구 대응을 하는 이유는 세력들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목표치였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계속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추세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선물 매도 자리하고 풋옵션, 콜옵션 자리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 352.50 풋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윗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날 목표치를 가면서 30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우리 다우지수 지금 저항선 찍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풋옵션을 잡거나 밑에 있는 선물 지지선의 지지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콜옵션을 잡아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426.6560의 선물 매수 자리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30분봉이에요. 30분봉 선물 등락이 엄청나게 큰 거를 아실 텐데 이 밑에 있는 지지선 그럼 폭락하고 나서 폭락을 할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라는 얘기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10계약 기준 1,675만 원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제가 콜옵션도 드렸죠. 427.5콜을 같은 선물 지지선 자리에서 6만 원까지 7만 원서부터 6만 원까지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점이 64,000원이에요. 0.64. 64,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자, 이거 당일날 잡혔죠. 목표치 4.0이었죠. 40만 원. 40만 원을 가면서 하루 만에 당일날 잡히고 525%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330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한번 나을 것이라고 예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야간 시장에, 한번 야간 옵션 시장에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만 원까지 잡으신 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 기준 2100%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21배. 아침 10분봉 장 시작하자마자 2100%의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5 콜옵션. 제가 이거 매수를 드릴 때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선을 찍었다. 자, 우리 탁구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디서 반등이 나와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죠. 과거에서부터 던질 때마다 그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315콜을 옵션 잡으시고 지수 관련주 싹 쓸어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15콜 2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2만원 기준으로 4,300%의 상승이 났습니다. 10분봉이에요. 10분봉 그래프 아침에 8시 45분에 땅 시작을 하자마자 3,800%의 수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 기준이에요. 자, 고점 기준 10분봉 기준으로 4,300%, 43배의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하는 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죠. 이 블라인드 종목도. 자,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했더니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단기 저항선들을 돌파를 했으니까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면서 여러분들 매수 종목으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밴드 공급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드렸죠. 이 초록색 지선이 오늘자 보시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면 내일장에 매수를 잡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내일장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온 종목 중에 자, 토니모리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상승률이 2번 매수 드렸죠. 상승률이 130%가 넘어요. 그러면 자, 이런 토니모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죠. 그러면 오늘 장에 매수로 가지고 나온 이유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60% 이상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화살표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해 놨어요. 그쵸? 여기 돌파를 하면서 슈팅해 놨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까지 찍으면서 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M자를 한번 만들었지만 또 한 번의 M자를 밑에 있는 구간을 찍게 된다면 여기에서 W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거 요 라인들, 단기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10,000원 기준으로 여기 있는 세력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자, 그러면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이 라인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벌써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위에 있는 14,000원대, 13,5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봐서 W자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한 50%는 매도를 하고 맞고 떨어지면 그냥 전량 청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위에 있는 저항선은 돌파가 나온다? 여기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 찍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홀딩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한번 돌파를 나왔어요. 그럼 돌파한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린 여기서 그냥 익절 스탑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매수점이 오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좀 더 그래프를 줄여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W자 반등이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라인들 저항선 보이시죠? 이 라인들까지 돌파가 나오면 더 큰 저항선이 있어요. 이거는 토니모리 세력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다 설정을 했는데 그 라인들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수만 잘 보면 돼요. 매수만. 그렇죠? 자, 그러면 매수점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매수가 11,100원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은 9,7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밑에 있는 9,700원을 안 찍고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1,100원에 여러분들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도 올렸어요. 9,700원에 잡으면 손절가 더 내려가겠지만 11,100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9,200원에 손절 거시고 위에 있는 목표치 16,200원 목표치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지선이 와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매수해야 돼요. 지금 세 번째 매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60% 이상씩 반등이 났어요. 자,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종목 우리기술이에요. 제가 신대가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저 밑에서 매수를 드렸죠. 그때 목표가가 얼마였어요? 이 저항선이요. 이 빨간색 화살표. 이 라인이 목표가였는데 이 라인을 찍으면서 제가 100% 넘게 수익을 드린 거예요. 그 후에 돌파가 나온 후에 밑에 있는 지선을 한 번도 찍지 않았다. 눌림목 지선 삼아서 한 번도 매수점으로 찍지 않았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밑에서 매수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W자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W자 역헤드 숄더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게 지금 W자 만들고 오른쪽으로 기면 반등으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게 W자 역헤드 숄더예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그 윗저항선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1차 저항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윗저항선을 갈 때 나머지 물량 청산점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역헤드 숄더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 오게 된다면 손절 딱 걸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W자 여기서 만들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며칠을 길 거예요. 일주일을 길 수도 있어요. 2주를 길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기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던 저 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을 흔들어서 털게 만들려는 거예요. 털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때 슈팅이 나오는 이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3,340원 손절 꼭 고실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3,040원 손절 걸고 대응을 하시고, 자, 목표치 5,600원 저 윗저항선입니다. 5,600원 거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한 1주, 2주가 지나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700원, 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밴드 공급방에 참여하셔야지 이 1차 저항선도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느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알고 대응을 해야죠. 그쵸?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공급방에 참여하셔야 하는 그 이유예요.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 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보시면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요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지지선 자리가 두 군데가 만나는 거죠. 여기 지지선과 여기 세 번 찍고 여기서 두 번 찍었어요. 자, 이 라인들. 자, 과거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내려와서 그 라인들을 지상고 올라간 그 라인들이 지금 두 개가, 토탈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노리는 그 라인들은 밑에 있는 최고의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라인들이 지금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눌림목 삼아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셔야 되는 그 이유도 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 그리고 최종 목표치 저항선이 따로 있어요. 이런 라인들은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제가 이런 거 반등이 나올 때 자, 우리 여기 단기 저항선 찍었으니까 우리 비중 줄이면서 대응하시죠.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매수 잡고 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흔들게 된다면 신법 위에 안 잡혀서 계속 타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자, 위에 반등이 나올 때 밴드 공부방에서 큰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요번 주 목요일도 제가 11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